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쓰는 씀씀이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과외를 4개씩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서도 계속 과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경영대 애들이 진짜 내노라 하는 그 그룹집 애들도 꽤 있고 박탈감 느끼면서 아 나는 사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원래도 하고 싶었던 공부였으니까 그리고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갈등은 과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시면서 저를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는 그 순간 바로 이마트에 가서 밤 제가 야자 끝날 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앉습니다.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앉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어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틀리면 자기 월급에서 까여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기 때문에 대학 갔을 때부터는 과외를 4개, 3개 해서 하나 하게 한 30만 원 엄마한테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 엄마가 제가 대학 가부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하면 그래도 서울대라고 1시간에 3, 4만 원 주는데 엄마는 그걸 보려면 8시간을 서서 일해.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4개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1차를 붙었으면 제가 아니죠, 여러분.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외를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본 1차를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사실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나인 게 좋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게 좋고 그랬는데 돈 때문에 밀리면서 슬펐고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1년만 밀어주라고.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고. 집에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은 총 30만 원. 방값 다 합쳐서 옷값 생활비 다 합쳐서 식사비 다 합쳐서 학원은 알바하면서밖에 못 다녔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학원은 못 다니지만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프리패스처럼 제일 싼 거 친구랑 같이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화장실을 가도 애들이 어떤 선생님을 평가하고 책을 얘기하고 시험 경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엿듣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시험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한 반이 있는데 걔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앉아있어. 근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처음엔 놀래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걔가 책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약간 많이 느리구나.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여러분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힘들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제가 공부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일단 제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 제가 몇 분 만에 준비를 한 거죠? 15분. 다 하고 잔 거예요. 다 씻고 다 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 잡고 잔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려고. 공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책상에 앉는 데까지 2시간 걸려버리면 그날 날아가요. 아침에 아무 생각 안 들 때 반사적으로 가서 책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안 힘들어요. 제가 보는 것 중에 최악인 게 뭐였냐면 여학생인데 아침 7시 저랑 와요. 같이 온 다음에 책상 위에다가 스킨 로션부터 펜 색깔별로 정리해요. 30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자, 좀 약간 쉬러 가요. 뭐 먹고 와. 그 1시간 동안 저는요 집중해서 봤어요. 이미 게임이 다른 거죠.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엄청난 거죠. 1년이면 360시간이 지금 바뀐 거고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학생은 또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정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선제압이 되게 중요해요. 책 펴자마자 딱 몰입하셔서 공부하시고 만약 펜을 꺼내야 된다고 해도 책에 눈이 가 있는 상태로 움직이세요. 움직임을 처음에 굉장히 절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공부보다 더 급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그 공부라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공부하고 있는 거.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독서실을 알아봐야 된다든지,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된다든지. 지금 제가 1페이지를 보고 있죠? 근데 어떤 책이 나왔는데 곧 단종된대. 그거 없으면 큰일 난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그거를 50페이지 정도에 적어놔요. 50페이지 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50페이지 밑에다 살포로 적어놨죠. 50페이지 딱 됐죠. 그럼 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99%는 그랬어요. 이거 왜 적어놨지? 그거 하러 안 갔어요.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서웠어요. 그날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저 책상까지 도서관 가서 앉아야 되는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았고 올라가면서 대충 선크림 바르고 파우더 같은 거 바르고 앉아요. 그렇게 희생해서 앉은 아침 7시에 화장실 한번 가겠다 일어나고 손 씻겠다고 일어나고 아침 먹겠다고 일어나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15분 거의 이제 책피가 앉으면 15분이니까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다 싸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11시 15분이 되면 친구들이 아니죠. 그 도서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걔네가 친구예요. 걔네는 11시 30분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11시 15분에 가서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 그럼 애들이 12시쯤에 막 12시 반에 와요. 사실 12시 반에 들어오더니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 혼자 먹는 동안에도 이어폰, 강의 테이프 끄고서 먹었어요. 남들 보기에 아무래도 의식이 되니까 뭔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원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학원 가는 시간 되면은 중간에 일어나서 갔다 와주고 돌아와서 바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때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 번도 안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 이틀 동안 못 나와요.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 일단 놓치기 시작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2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했구나. 2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 또 저도 되게 저를 막 자책했어요. 때리고. 일부러 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막 이만큼 자기 학대를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딱 가서 앉으면 이 뒤에서 쉰 게 있잖아. 몸을 많이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다 따라잡아요. 근데 여기서 막 어떡해 이러면서 막 뒤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 때를 다 놓치는 거야. 이 몸이 쉬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10시간을 걸리는 분량도 한 3시간이면 볼 수 있거든요. 공부 모두 딱 타기 시작하면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도 습관을 갖는데 좀 걸렸어요.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 줄 필요가 있고 잘 잤어. 머리가 잘 돌아갈 거야. 진짜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거나 위로해 줘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 나를 자책해 버리니까 거기서 회복된 에너지를 못 쓰는 거지.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 제가 왜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슬럼프를 겪고 공부가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 보면 알아요. 아, 쟤 슬럼프였구나. 근데 저는 알아요. 걔 합격할 거. 걔도 알아요. 저 합격할 거. 같이 다 합격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이건 단거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로 빨리 뛰고 나가면 돼요. 진짜 공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간 미친 듯이 뛰면 점수가 확 올라서 끝나요.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 안에 들면 되는구나.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 그거라니까요.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향해 흘러야 돼요. 11시에 집에 오죠. 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씻고 바로 보던 책 펴요. 그리고 봐요. 저 알아요. 지금 느낌으로. 남들은 놀고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봐요. 그때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책을 보려고 스탠드만 켜놓고 잤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잠들라고. 단 1분도 누워서 딴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 1년 안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놀 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쌓이는. 공부가 쉽거나 편한 게 아닌데 내가 8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8시간 TV 보는 거랑 별로 다르진 않아요. 약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멋지고. 내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에 쏙 빠졌다 나오는 건데 세상이 천사를 보내고 나 스스로도 뭔가 어떠한 길에서 계속 성장을 하니까. 강의를 항상 꽂고 계시고
책을 항상 펴놓고 계시고 시간을 버리는 시간 없이.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보는 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 그리고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 후회 없게. 도서관에서 그 과정을 견딜 때 제가 너무 힘든 순간에 그냥 책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그냥 냅뒀어요. 왜냐면 나가서 저도 울어봤는데 나가서 울면 확실히 20대다 보니까 거울 보고 약간 이러면서 기분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럼 다시 책을 보면 또 눈물이 나요. 나오면 괜찮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은 어쩔 수가 없구나. 책을 보는 상태로 그냥 그 감정을 냅뒀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눈에서 이렇게 땀처럼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제가 이렇게 닦으면서 하는데 이게 평상이었거든요. 무섭겠죠. 독서대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뭐 이러면서 공부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 같이 했던 대학 친구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아 얘네가. 항상 들고 와 저한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사귀다 잘 안 돼서 너무 슬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얘는 나한테 뺏는 시간이 1시간인데 나는 걔가 가도 2-3시간 동안 집중이 잘 안 돼.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한테 마지막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 내 흐름이 깨져. 그리고 내가 100% 다 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 엄마가 이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나. 정말 냉정하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락 끊고 핸드폰 없애고 그냥 숨었어요. 뭐 사실 절교한 거죠.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처지고 감정적이 되고 센티멘탈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뒷바라지 받는 게 맞는지. 공부 시작하고 적응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떠날 거예요. 여기서 왜 적응을 해요? 난 여기 떠날 건데. 왜 맛집 찾아요? 나 여기 밥 더 안 먹을 건데. 여기서 왜 그렇게 깊은 우정을 만들어요?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을 건데. 마지막까지 가봐요. 서로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지금 웃고 있는 친구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웃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행동 그 이상의 친절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전날에 친구가 와서 야 나 연애 상담해줘.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럼 오늘은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1년 뒤에 이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난 1년 뒤에 그 시험을 붙을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시험 전날에 갖다 두세요. 여기는 1년 뒤에 끝날 곳이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당일 너무 빨리 옵니다. 제가 합격하는 날 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걸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그날 그렇게 울 텐데 그렇게 울 때 뭐가 나한테 위로가 될까?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